안녕하세요. 타타리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15번째 에피소드인가요?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디저트와 같이 하는 팟캐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디저트는 스타벅스의 몽블랑 보니밤 케이크를 준비를 했고요. 보니밤, 가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먹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같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디저트나 아니면 뭐 먹을 거 같이 준비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냄새는 뭔가 초코 냄새가 나거든요, 생각보다. 맛있겠죠? 뭔가 롤케이크 단면 위에 그 생크림, 밥맛이 나는 생크림이 올라가 있고 위에 보니밤이 한 덩어리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그래요. 너무 바빴어요. 뭐, 인생이 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런치의 여왕이랑 이제 웹툰 결혼 장사였는데, 이 보니밤 케이크 생각보다 그냥 그러네요. 되게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오늘은 비염이 좀 심합니다. 비염이 좀 심한 날이라서 아마 코도 열심히 훌쩍일 것 같고요. 목소리도 계속 이 멍멍한 상태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제 캐릭터랑. 캐릭터가 눈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밑을 바라보면은 눈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눈이 없어질 때가 있는 거라서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번 주에 이제 친구 부샤도 했고, 부샤가 이제 브라이덜 샤워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한 친구들이 결혼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뭐 하나 열어줬는데요. 이제 부샤가 우리나라, 왜 자꾸 저희 나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누구한테 소개를 우리나라를 시켜주고 싶은 건지 왜 자꾸 저희 나라라고 하죠? 우리나라. 한국에 부샤 문화가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부샤에 대한 뭐 부정적인 입장도 있을 거고, 뭐 굳이 그거를 또 뭐 돈을 들여서 뭐 열어주는 건 사치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샤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사실대로 말하자면 조금 귀찮은 부분도 있어요.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친구들이 이미 한번 이번에 부샤 열어준 친구보다 먼저 간 친구를 부샤를 한번 열어줬기 때문에 아마 계속 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샤 솔직히 별거 없고 그냥 장소 빌려가지고 친구들끼리 옷 맞춰서 입고, 옷 맞춰서 입는다는 게 뭐 색깔 정도만 맞춰서 입고요. 색깔 맞춰서 입은 다음에 뭐 저희가 준비한 뭐 이쁜 케이크 들고서
장소 하나 빌려서 같이 사진 찍고 그게 끝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청첩장 나눠줬고 이번에는 저번에는 그냥 부샤하고 따로 이제 청첩장 받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노는 거죠, 뭐. 다 같이 만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다 있고, 각자의 생활도 있고, 일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다 같이. 워낙에 인원수도 많기 때문에, 10명이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그래서 10명이 인원수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니, 그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겸사겸사 친구 결혼 축하도 해주고 그동안 뭐 얘기하지 못했던 일상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뭐 중간 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샤도 가고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 부샤 가기 전에 다른 친구랑 만나서 영화를 먼저 보고 부샤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전문적인 음향을 다루는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마이크 클릭하는 소리가 들어간다고 내 팟캐스트의 질이 떨어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 케이크 먹는 소리가 들어간다고 팟캐스트의 질이 떨어질까? 저의 팟캐스트의 질은 애초에 높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팟캐스트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당연히 이 클릭 소리 들어갈 거고요. 뭐 먹는 소리도 들어갈 거고요. 뭐 마시는 소리도 들어갈 거고요. 키보드 소리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방금 코 홀쭉이는 소리도 들어갔죠? 이것처럼 저희 팟캐스트는 아주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젠 될 때라 되라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지. 그래. 그래서 친구랑 부샤 가기 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는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을 봤고요. 이게 개봉한 지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개봉한 지는 얼마 안 됐을 거고 뭐였냐면은 잠시만요.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9월 개봉한 지 좀 됐네요. 9월 13일날 개봉을 했네. 저는 저번 주 주말에 봤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한 기본 배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이 갔고요. 그냥 단지 케네스 브레너 이 사람이 주연이고 감독을 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서 그냥 뭐 추리다. 뭐 탐정물이다, 수사물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케네스 브레너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해리포터 보신 분들 계실까요? 해리포터에서 이분이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요. 제가 그 극 중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왜 그 잘생기고 잘생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작가인데 잘생겨서 여자들이 좋아하고 잘생겨서 여자들이 좋아한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작가고 허풍쟁이 교수로 나오는 질데로이 로커트 역으로 나오죠. 그래서 비밀의 방에서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 기억을 잃는 마법을 해리포터인가? 론한테 쓰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그 지팡이가 고장난 거를 써가지고 결국엔 본인이 기억을 잃는 그런 역할로 나왔던 분인데요. 케네스 브레너 이분이 감독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찾아보면은 필모그래피 찾아보면 감독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은 이 케네스 브레너가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한 작품이고요. 이게 또 시리즈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엔트 특급 살인 2017년도에 나온
이 영화랑 나일강의 죽음 2022년도에 나온 영화의 시리즈물인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이고요. 이 세 작품 모두 다 에거서 크리스티 아시죠?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작가의 작품을 배경으로 한 원작을 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포스터를 보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포스터를 보고 조금 재미있는 수사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그리고 이게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디즈니 플러스에 이게 이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 말고 그 위에 두 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디즈니에서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로서의 재미있는 그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근데 아니었어요. 정말 전혀 코미디스럽지 않았고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소개글이 조금 긴데요. 배급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군요. 그래서 디즈니에 들어가 있네요. 러닝타임은 103분이고요. 12세 관람가입니다. 장르는 미스터리, 드라마, 범죄, 스릴러. 그리고 내용은 에거서 크리스티 원작 기반 새로운 추리 서스펜스 미스터리가 찾아온다. 회색 뇌세포 세기의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의 귀환. 세계적 명탐정 에르큘 포아르는 오랜 탐정 생활에서 은퇴하여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그에게 오랜 친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리아드네 올리버가 찾아와 죽은 영혼을 부를 수 있다고 알려진 영험한 심령술사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정말 죽은 자가 산자를 죽인 건지 밝히겠습니다. 할로윈의 밤, 베니스 운하위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의 주인이자 1년 전 사랑하는 딸을 잃고 깊은 상실에 빠진 로웨나 드레이크의 초대로 교령회에 참석한 이들은 미스터리한 심령술사 조이스 레이놀즈가 죽은 영혼의 목소리를 전하는 광경을 보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용의자가 유령인 목격자 없는 살인.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갑자기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실체 없는 용의자를 쫓던 에르큘 포아르는 자신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며 충격에 빠지는데 그래서 지금 박스오피스는 17위고요. 이제 관람객 평점은 7.39네요. 그리고 누적 관객 수는 20만 명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본 배경 지식도 하나 없이 저는 에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도 한 번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 스릴러 작가, 탐정 수사극을 쓰는 작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아무 배경이 없이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는 그 씬들도 너무 많았고 소리가 조금 소리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컨저링이나 인시디어스나 거기도 노래가 굉장히 공포감을 주나? 솔직히 공포감을 주는 노래를 쓰는 공포 영화를 생각을 하면 사실 미국이 아니라 일본 영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약간 진짜 영혼들을 불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분신사바 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 영혼을 불러내는 그 과정도 되게 뭔가 기괴하게 느껴졌거든요. 느낌이 약간. 그리고 에르큘 포아르가 프랑스인인가요? 뭔가 프랑스인의 그 영어 발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 발음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기본 배경 지식이 없이 봤는데 처음 느낌은 나 잘못 예매를 한 건가? 나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싶었어요. 왜냐면 좀 무서워가지고. 근데 내용 자체가 워낙에 그 원작이 탄탄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재미있었고요. 그러니까 흥미롭게 재미가 있었죠. 막 깔깔 웃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뭔가 연출이 저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배경이 현대가 아니에요. 현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배경이 약간 저는 연출 방법도 그렇고 배경도 약간 그렇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그 그림 작품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안개 낀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약간 새들이 나와요. 새가 나오는데 새들이 쓰이는 그런 방법도 그렇고 되게 뭔가 고풍스럽고 연출 방법이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출을 잘 알진 못하지만 저는 일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상외로 제가 생각했던 그 분위기의 영화는 전혀 아니었지만 재미있었고 그래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랑 나의 강의 죽음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봤는데요. 친구는 이제 그 전에 시리즈를 다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보고 나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원래 이 시리즈가 다 이렇게 무섭냐고 했는데 그 정도 아니었고 그냥 이번에 나온 그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이 조금 무서운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랑 나의 강의 죽음도 앞으로 볼 예정인데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 외의 수학이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재밌다라고 느낀 거니까 아주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영화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 영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 이번에 나올 건데 되게 뭔가 뭐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를 했는데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완벽하게 은퇴를 그러니까 정점이 아니야. 딱 이렇게 방점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는 게 낫겠다. 마침표를 찍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일본에서는 이미 진즉에 개봉을 했고요.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개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개봉이 언제 되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예고편도 안 풀었었고요. 홍보도 안 했었어요. 이 작품이. 근데 이제 드디어 개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25일 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맥스무비에 이제 그 이혜리 기자님이 쓰신 뭐라 그래야 돼? 거기 매거진? 하여튼 기자님이 작성하신 거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세계에 우연히 발을 들인 소년 마히토가 미스터리한 외가리를 만나 펼쳐지는 시공 초월 판타지 장르의 이야기다.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참여한 배우 기무라 타쿠야가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너무 걸작이라는 소문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정말 총 집합물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들어가지고요. 아주 저는 정말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은퇴를 선언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작에 돌입해 12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2013년 바람이 분다가 마지막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마지막 작품일까요?
아니겠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 기자분이 쓰신 거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도 자료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마케팅도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극했다. 맞아요. 진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예고편도 안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일본에서는 7월에 개봉을 했대요. 7월에 개봉을 했는데 좀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잠시 끊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영화가 7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할 때까지 이제 아무런 그 프로모션이 없었대요. 작품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근데 이제 일본 개봉 직후에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개봉 4일 만에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성적을 뛰어넘는 등 흥행에 성공하였다. 저는 정말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너무 많이 봤고 주기적으로 참 잘 봐주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지브리 작품 중에서 본 게 막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지브리 작품이 너무나도 많긴 하지만 지브리 작품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그래서 넷플릭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 중이 모노노케 히메 이 원령공주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천공의 섬, 라퓨타, 마루미 나리에티, 벼랑 위의 표뇨, 추억의 바니,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마녀 배달부, 키키, 붉은 돼지, 귀를 기울이며, 바람이 분다, 코쿠리코 언덕에서도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건가요? 뭔가 지브리 거 같은데? 그리고 고양이의 보온, 바다가 들린다, 추억은 방울방울, 펌포코 너구리 대작전. 아주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좋아하긴 하나 다 보진 않았어요. 제가 본 거는 모노노케 힘이랑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천공의 성 라퓨타, 벼랑 위의 포뇨,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마녀배달부 키키, 고양이의 보온 이 정도가 끝이고요. 사실 천공의 성 라퓨타나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는 집중이 사실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마녀배달부 키키도 이상하게 집중이 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사실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다시 봐야지 알아듣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 중에서도 모노노케 히메를 제일 좋아합니다. 원령공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사실 딱히 없는데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산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아시타카. 근데 너무 이뻐요. 여자 주인공이 너무너무 이쁘고요. 그 약간 악역의 포지션을 맡은 그 어떤 그 부족장이라고 해야 되나? 마을의 대장이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도 굉장히 아주 이쁩니다. 걸크러쉬 오지고요. 그리고 이 모노노케 히메 자체가 그 분위기가 약간 신성스러운 신령이 나오니까 신성스럽겠죠? 하여튼 그런 뭔가 특유의 고고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색감 자체도 뭔가 푸른 빛깔의 새벽에 서리가 낀 숲속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숲속에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소나무 같은 애들이 막 높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느껴지게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모노노케 히메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포뇨도
재밌게 봤는데 포녀는 뭐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속뜻이 있는데 속뜻을 찾아볼 때는 또 이해를 해. 아, 그랬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또 그것만 또 단독으로 오랜 기간 지나고 또 다시 보면 또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 하나? 그렇게 제가 막 지브리 작품들을 뭐 속속들이 이해를 했냐, 그 담론을 내가 받아들였냐, 이렇게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영화는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그거는 이제 실체가 없는 범인을 찾아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는, 뭔가 서양판 분신사발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되게 연출 방법도 재미있었고, 남자 주인공 그 탐정이 발음 또한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앞으로 개봉할 영화 중에 기대가 되는 작품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는 10월 25일 날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그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런치의 여왕을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게 이제 12부작이에요. 런치의 여왕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런치의 여왕을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요. 어렸을 때 초딩 때인가? 초딩 때 아빠랑,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봤어요. 같이 보고 나서 되게 재미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사실은 잘 안 나고, 뭔가 어떤 여자 주인공이 뭐 오므라이스 집 가게에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뭔가, 그리고 남자 주인공들이 좀 많았는데 뭐 이런 느낌만 기억이 나고, 너무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작품이냐면요. 이게 이제 일본 후지 TV에서 2002년도 7월부터 2002년도 9월까지 이제 12부작으로 낸 드라마인데, 그 2000년대 특유의 그 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본 드라마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 드라마는 사실 잘 안 봐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요즘 일본 드라마는 뭔가 그 특유의 그 감성이 있긴 하죠. 일본 특유의 감성이 있긴 한데, 요즘에는 워낙에 우리나라가 드라마도 너무 잘 만들고, 뭐 여기저기 나라의 컨텐츠들을 저희가 OTT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딱히 막 일본 드라마 보고 싶다라고 느낀 적이 막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일본 특유의 그 드라마 명작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느꼈을 때 일본 드라마 명작들은 2000년대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00년대 특유의 그 일본 감성을 좀 다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런치의 여왕이 그 OTT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웨이브에 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막 신나가지고 다시 봤죠. 근데 지금 아직 4화밖에 못 봤어요. 이게 12부작인데 한 화당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합니다. 40분 내지가 아니라 40분, 45분 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점심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점심에 그 오므라이스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경양식의 메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오므라이스에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한 끼 한 끼, 그러니까 오므라이스라고 봐도 좋겠지만 점심 한 끼에 그 되게 굉장히 열정을 가진 그런 여자 주인공인데요.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식당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단골이라고 해야 되나?
단골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대뜸 찾아와서 자기 아빠가 지금 건강이 위독해서 쓰러지셨는데 같이 가서 약혼녀 행세를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그 여자가 그 약혼녀인 척 그 집에 가면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왜 가냐면은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 가면은 아주 맛있는 오므라이스를 먹을 수가 있다. 해서 거기에 혹해서 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아빠가 이제 위독한 건 아니었고요.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긴 했지만 그 막 당장 막 내일 모레 하실 정도의 위독함은 아니었고요. 가서 여자 주인공은 또 맛있게 오므라이스를 먹고 그 남자 있죠. 그 여자를 거기에 끌고 간 그 가짜 약혼녀 행세를 하자고 한 그 남자는 알고 봤더니 그 집의 장남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가업인 것 같아요. 그 가업이에요. 가업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가업이에요. 그 이제 경양식 오므라이스 하는 그 런치하고 막 정식하는 그런 음식점에 가업을 하는 장남이었는데 장남이 이제 도망친 거죠. 그날 도망치는 날 그 이제 번 돈 있잖아요. 식당에서 번 돈을 가지고 날라요. 날르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다가 아빠가 위독하다고 해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근데 돌아올 때 또 민망하지 않게 약혼녀가 있으면 뭔가 떳떳해 보이나 봐요. 약혼녀가 있으면 떳떳해 보이나 보지. 그래서 약혼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또 뭐 자기가 뭐 가업을 잇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기본 베이스가 없는데 가업을 어떻게 이어요? 음식점을. 거기서 뭐 음식이라도 만들어 봤냐고. 그래서 결국엔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러면서 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그 돈을 들고 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를 이제 그 가짜 약혼녀 행세를 한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을 이제 그 집에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그 특유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러니까 거기가 아들만 넷이에요. 아들만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근데 이제 첫째는 그 돈 들고 나른 나쁜 놈이고요. 둘째, 셋째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넷째는 아직 고등학생이어서 일은 하지 않고 있고요. 둘째, 셋째는 이제 그 집에 가업을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둘째는 사실 주방장이긴 하나 요리사가 원래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셋째는 요리사도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에도 너무 자부심도 느끼고 좋아하고 약간 성실하고 약간 그런 모범생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 형제의 어머니는 또 안 계셔요. 그래서 남자만 5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결국엔 가짜 약혼녀 행세를 하면서.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직 4화까지밖에 안 봤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그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2000년대에는 참 말도 안 되는 막장인 드라마의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가족들 간의 사랑.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그 장남, 그 돈 들고 나른 놈이랑 그 가짜 약혼녀 행세를 하는 여자 주인공은 애초에 애정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아니었고 그 셋째 있죠. 셋째가 이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제 기억에는 제가 지금 4회까지밖에 안 봤는데 뭔가 둘째랑도 뭔가 꽁끼꽁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을 헤집어 보자면. 그래서 지금 4화까지밖에 안 봤는데 벌써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한 번 들켰고요. 셋째한테도 가짜 약혼녀인 걸 들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일이지만 제가 지금 줄거리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출연한 다케우치 유코
츠마부키 사토시, 야마삐, 뭐 되게 아주 지금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케우치 유코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요. 다케우치 유코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에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작품 알만한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아는 거는 뭐가 있지? 일단 프라이드, 그 2000년대에 나왔었던 그 기무라 타쿠야랑 같이 나온 프라이드가 저는 프라이드로 알게 됐고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에도 주인공으로 나왔고 뭐 컨피던스맨 뭐로 유명하신 거지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지? 하여튼 장미 없는 꽃집 이것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튼 다케우치 유코랑 츠마부키 사토시가 나오는 런치의 여왕 지금 4화까지 봤는데요. 4화까지 봤을 때 저의 소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음식들이 거의 매화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 오므라이스를 정말 정성스럽게 그 일본식 오므라이스 있잖아요. 오므라이스가 일본 음식인가요? 애초에? 막 이렇게 막 케첩밥 해가지고 위에 아주 이쁘게 오동통한 계란 올리고 또 데미그라스 소스 올리고 막 하는데 되게 그 뭔가 장인 정신이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오므라이스가 너무 먹고 싶어지고요. 그 2000년대 초반 특유의 감성이 느껴져서 뭔가 그 Y2K적이면서도 90년대 그 향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늘따라 강아지가 너무 많이 짖어가지고 여튼 지금 비염도 그렇고 강아지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런치형은 아직 4화까지밖에 못 봤기 때문에 다 보고 나면은 후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후기로 찾아뵐게요. 간단하게.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어차피 설명도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맨날 장황하게 설명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웹툰 하나를 완결을 봤는데요. 이제 결혼장사라는 웹툰을 완결을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웹소설이 원작인 작품이고요. 제목이 결혼장사, 그리고 작가님이 KEN 님이시고요. 분류는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연령 등급은 15세 이용가고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1일마다 무료로 이제 웹소설은 풀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 3화까지는 무료로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대여권이 한 장씩 이제 발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비앙카 드 블랑셰포르, 자카리 드 아르노의 아내였지만 그의 사후, 사치와 배덕함, 그리고 음탕함을 명분으로 아르노가에서 내쳐진 여자, 친가인 블랑셰포르가의 몰락으로 오갈 데 없이 방황한 끝에 초라한 변방의 수도원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여자, 그리고 그 끝에 결국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죽게 된 여자, 명예를 모르는 악녀, 그것이 바로 비앙카의 회기 전 생이었다. 이게 현실이라고? 정말 과거로 돌아온 거란 말이야? 꿈도 환각도 아니다. 이 배고픔은 피로는 생생함은 이 모든 것은 현실이었다. 정말 그렇다면 신이 나에게 다시 한 번의 값진 기회를 주신 거라면 나는 장사를 하는 거야. 결혼도 결국 장사니까. 자카리의 아이는 좋은 장사 미천이 되어줄 거야. 내 지참금도 지켜주겠지. 블랑셰포르 영지도 아르노 영지도 그 빌어먹을 자작에게 빼앗기지 않게 될 거야. 그러려면 그녀의 남편 자카리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우리의 결혼은 얼마짜리 결혼이었죠? 송아지 400마리, 돼지 900마리, 은그릇 100개, 비담 300필, 보석 2개짝, 그리고 영지의 일부분, 아르노가의 2년치 예산만큼이었지. 그 값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를 유혹해서든 설득해서든. 이게 이제 줄거리고요. 키워드가 이제 뭐 로맨스 판타지, 타임슬립, 회귀물, 성장물, 계약관계, 정락결혼, 나이차 커플, 뭐 계량녀, 유혹녀, 카리스마남, 전륜남, 모신남, 뭐 동정남, 츤데레남, 짝사랑남, 이게 키워드입니다. 근데 저는 소설은 안 봤고요. 제가 본 거는 이제 결혼장소 웹툰이에요. 웹툰. 이건 이제 3다모 해가지고 3시간마다 이제 그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구성이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총 211화입니다. 본편이 192화까지고요. 외전은 193화에서 211화까지 총 18화가 이제 외전이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96화가 본결 완결이고요. 23년 8월 14일 날 이제 본편이 완결이 됐고, 결혼장사 사이드 스토리 해가지고 외전은 이제 재정비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웹툰이 버전이 2개가 있어요. 19세 완전판이랑 이제 그냥 개정판이 있거든요. 19세 완전판은 이제 19세 그 씬들까지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회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판 같은 경우에는 96화고요. 이제 개정판, 이제 19세 그걸 뺀 개정판은 95화까지 있습니다. 그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 스튜디오, 한흔, 켄 이렇게 같이 이제 3분이서 협력을 해서 만든 거고요. 별점이 10점인 것 같아요. 10점 만점 아닌가?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었냐면은 워낙에 제가 로판물에 지금 한참 빠져가지고 로맨스 판타지 물을 많이 보고 있는데, 로맨스 판타지에 이제 뭐 빙의물, 회귀물, 뭐 회귀물 뭐 그런 게 있는데 공통점이 그래요. 이제 이미 한 번 일생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삶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원래 책으로 읽던 독자가 그 소설의 내용을 다 알고서 빙의가 되던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원작이거나 아니면 원래 내가 살았던 그 성격이랑 완전 딴판이 돼요. 하루아침에. 그게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뒤에 결말을 다 알고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번질 건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 쉽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격은. 근데 이제 빙의물이나 회귀물의 특징은 갑자기 성격이 바뀝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빙의를 했기에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일생을 한번 뼈저리게 겪어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바뀐 거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회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 일들이 결국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회귀를 한 거지만, 본인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 여자 주인공은 그걸 좀 보여줘요. 내가 아무리 이제 회귀를 했다고 해서 이게 180도 갑자기 360도 막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본인이 본인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까지의 그 약간 고뇌? 그러니까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결국에는 본인의 노력이든 본인의 다짐이든 간에 해서 결국엔 바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뭔가 성장물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물론 로맨스 판타지물이니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도 있었고요. 그 로맨스라는 게 갑자기 관심이 어떤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얘한테 관심이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연애가 그렇듯이.
그래서 이것도 둘의 사랑이 이제 이어지는 데까지, 확신을 갖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막 바로 막 쟤가 좀 행동이 바뀌었는데 나 쟤한테 좀 관심이 가는데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로맨스 판타지물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맨스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저는 조금 그래도 이게 웹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웹소설 글을 읽는 것보다는 뭔가 차이점은 있겠죠. 글을 읽었을 때 내가 상상을 하면서 그 온전히 느끼는 거랑 웹툰으로 그 생김새랑 그들의 표정을 다 읽으면서 느끼는 거랑은 약간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웹소설은 아직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웹소설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웹툰 자체에서는 저는 조금 그래도 개연성이라든지 서사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다른 로판물보다는 조금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림체가 저는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귀엽고요. 머리 스타일도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으로 나와요. 머리, 그러니까 앞머리 있는 뱅 스타일로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도 잘생겼고요. 근데 가끔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미술을 전공을 해서 그런 건 수도 있겠지만 그 전신샷, 풀샷으로 갔을 때의 그 덩치가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인체 구조상. 당연히 웹툰은 애초에 그거를 필터를 한번 껴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아무리 그걸 웹툰이고 이거는 그냥 그 설정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 거라고 해도 가끔 과한 그 그림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좋았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문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 3시간마다 그 기다리는 것도 까먹고 자꾸 그냥 돈 내고 다 봤습니다. 돈 내고 다 봤고요. 돈이 아깝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단지 조금 아까운 거는 제가 이거를 대여를 했어요. 소장을 안 하고. 소장을 할 걸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내용은 그 줄거리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자 주인공이 원래 좀 좋은 가문의 그 자식이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 자신의 가문보다는 조금 위치가 덜한 가문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 배경이 결혼은 장사라고 여겨졌던 그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참금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라는 게 확실히 더 드러나는 그런 그 시대 때의 결혼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지참금으로 이 남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영지의 2년치 예산을 들고 갑니다. 2년치 예산을 들고 가서 되게 이렇게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끔 해요. 그래서 약간 대릴 사위 드리는 것처럼 여자가 되게 어렸을 때 시집을 가서 그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웹툰이 시작하는 시점은 여자 주인공이 이제 성인이 된 시점이고요. 다행히도. 그 나이차가 뭐 얼마나 나는지는 사실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 이게 시대 배경 때문에 조금 눈 감고서 보긴 했는데 저는 여튼 되게 그 여자 주인공의 성격이 막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본인을 이렇게 다짐해가면서 바뀌는 그런 모습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체도 마음에 들었고요. 둘의 사랑 자체가 개연성이 없지 않았고 개연성이 좀 서사가 좀 많이 이렇게 깔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얘네 둘이 갑자기 사랑에 왜 빠진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얘한테 반한 건데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었고요. 나도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 나 같아도 누구랑 계속 저렇게 아웅다웅 지내다 보면은 뭐 호감이랑 감정이 생길 수 있겠지라는 듯한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19세 완전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9세 씬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고 막 과하게 너무 이거는 그냥
그 씬들만을 위한 웹툰이다 이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내용이 조금 곁들여져 있다 막 이런 거였고, 이런 거 그냥 싫다, 나는 그냥 웹툰에서 그런 거 보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동일 작품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쏙 뺀 동일 작품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추천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웹툰에 돈 쓰는 거 싫다 하시면 3담으이기 때문에 뭐 3화까지 보시고 3시간마다 한 번씩 작품이 한 번 풀립니다. 그 대여건이. 그럼 그거 기다렸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결혼장사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거 정말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DNC 웹툰 스토어라는 곳에서 굿즈도 나왔어요. 그래서 굿즈도 막 결혼장사 주얼 박스, 막 고블렛 잔, 막 엽서 세트, 아크릴 액자, 북마크, 막 컬렉팅 카드 바인드 막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작화도 아주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이제 추석인데, 오늘이 추석 당일인 것 같아요. 추석 당일인데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오늘 혹여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게 지내시고요. 언제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좋은 아침, 좋은 새벽, 좋은 점심, 좋은 밤, 좋은 저녁, 좋은 오후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이번 팟캐스트 너무 갑자기 끝나죠. 이거 조금 그런 것 같은데.